노션 보통 일반적인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이 전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주로 위주가 되고요. 이 세 번째에 이 노션을 통해서 팀 내에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강의 컨텐츠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션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문 컨설팅을 하시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개인으로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팀 조직 간의 비즈니스, 팀 매니지먼트는 실제로 그분들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 노션을 통해서 어떻게 팀 매니지먼트를 했는지 좀 실제 저희 경험을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션을 통해서 협업을 할 때 가장 노션의 파워풀한 기능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사실 이 기능 때문에 저희가 노션을 쓴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템플릿 기능.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노션의 모든 페이지 양식을 템플릿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 템플릿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동영상을 링크드 해놓은 것도 템플릿으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든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버튼만 누르면은 그게 템플릿이 딱딱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업무든 간에 매뉴얼화 할 수 없으면은 스케일업을 할 수 없거든요. 확산성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어떤 모종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을 템플릿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과정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템플릿화 하는 것들 자체가 자기 업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템플릿이 하나의 어떤 인수인계 매뉴얼처럼 되는 거죠. 템플릿 하나하나가. 네. 그래서 템플릿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템플릿 기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루틴 업무는 거의 템플릿이 다 있어요. 매일 루틴 업무 템플릿 있고, 한 달 루틴 업무, 월초 업무, 월말 업무, 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것들 다 템플릿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공유드린 링크에 보시면은 다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가장 또 좋은 건 멀티뷰 기능입니다. 노션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DB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동일한 세트를 가지고 뷰를 바꿔볼 수 있어요. 이렇게 표로 볼 수도 있고, 캘린더로 볼 수도 있고, 다음에 이미지 뷰로 볼 수도 있고, 타임라인 뷰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뷰를 바꿔서 볼 수 있고, 각각 뷰에서 내용을 업데이트 했을 때 다른 뷰나 그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다른 어떤 모든 페이지가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멀티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좋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제가 뭐 강의 모집 페이지를 보여드렸을 때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미지 갤러리 뷰를 사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링크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입니다. 노션은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슬래시 하나만 아시면 되시거든요.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 슬래시를 누르면은 노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거기에 다 이렇게 팝업으로 뜨고 아니면 이 명령어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슬래시를 누르고 난 다음에 링크드 데이터베이스, 지금은 이제 한글화가 되어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DB 세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모든 페이지에서 그 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DB 세트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워크스페이스 DB 세트를 불러와서 자기에게 맞게 필터랑 정렬을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정보만 큐레이션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맥락이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팀의 태스크, 할 일을 DB 세트로 다 등록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팔로우 해야 될 것만 링크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불러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완수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활용하고 있는 팀 DB 세트는 총 3가지인데, 하나는 투두, 이거는 이제 저희 태스크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 업무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1단위로 모든 팀원들이 이제 하루 업무 시작할 때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모두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그걸 보고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 이거 업무는 되게 좀 바쁘거나 힘든 업무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응원 메시지를 미리 좀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체크인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 저희 팀의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파워풀하게 활용됐던 건데, 가장 마지막에 생긴 어떤 제도예요. 저희 팀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팀의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협업이 좀 협업의 어떤 밀도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거라고 하다가 체크인 미팅을 도입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것도 자세하게 이후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DB 세트에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 투두라는 페이지에 저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투두 2022라는 데이터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 모든 업무가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할 때는 여기 들어가서 등록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링크드 데이터베이스 불러온 개인 홈에서 등록하면 여기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 DB를 입력하면은 다 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 있고, 이 양식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투두도 다 템플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투두 템플릿을 보여드리면 이 노션에 있는 밑에 있는 항목, 프로젝트, 긴급도, 진행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노션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이게 일단 뭐 엑셀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젝트, 긴급도, 진행기간, 실행일, 상태, 담당자, 조력자, 데드라인 초과 사고, 비고 저희는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를 노션이 템플릿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션은 텍스트를 무한정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이나 매뉴얼을 노션 그 템플릿 안에다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론적으로. 이게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은 다시 맥락과 사용법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더 낭비가 돼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템플릿을 띄우면은 등록을 하면은 바로 밑에 이 토글 버튼을 누르면은 이 각각 항목별로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가이드라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날 때는 이거를 보고 이제 다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 순서도 이 업무 등록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열도 처음에는 이 배열이 아니었는데 계속 같이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배열 순서를 계속 이제 조정을 하다가 최적화된 배열로 이렇게 한 거였고, 다시 저희 팀의 업무 맥락이나 프로젝트의 성격이 좀 만약에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은 다시 또 피드백을 해서 이 업무 배열 순서는 또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그 피드백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은 뭐라고 해요? 답을 발전시켜 나간다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긴급도를 선택을 하는데, 긴급도는 저희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긴급도를 하고 각각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써주고, 진행 기간은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고 옵션을 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실행일은 이런 의미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상태는 이제 등록 시에는 자동으로 진행 중에 이제 템플릿에 진행 중으로 세팅을 해놓고 템플릿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누르면 진행 중이 자동으로 이제 세팅은 돼요. 그래서 완료가 됐을 때 완료, 데드라인 초과했을 때는 DL 초과를 선택하면 된다. 조력자는 이런 의미고, 이렇게 데드라인을 함께 모니터링 해주고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담당자는 이제 실무자를 의미하고 품질,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고 업무 과정을 공유하고, 그래서 가급적 적은 숫자를 지정한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붙은 거예요. 피드백 하다가. 왜냐하면 담당자가 처음에는 관련된 사람들을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조가 모호해져서 이 프로젝트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맡으면은 그 하나의 그 태스크의 품질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 태스크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의 리소스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책임감 있고 품질이 좋게 된다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왜 적은 숫자로 지정하는지 맥락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많아지면 업무에 대한 책임과 완결이 느슨해져서 이런 맥락들을 남겨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맥락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들이 조직 내에 학습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저 이런 맥락들을 통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들이 내재화된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모두 같은 어떤 품질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항상 사업이나 비즈니스는 그렇잖아요. 양질의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으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근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리뷰를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 이해도나 그것들을 모두 다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리뷰가 나오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성공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데드라인 초과하는 것도 맥락을 굉장히 많이 적어줬어요. 이제 데드라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데드라인을 등록하는 담당자 본인이 설정을 하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은 이 본인의 메타인지를 좀 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이 이때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훨씬 빨리 끝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메타인지 측면에서. 그리고 아니면 계속 데드라인이 넘는 거예요. 특정 일이. 특정 성격의 일이. 이제 특정 성격이란 건 이게 이렇게 남기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다 같이 리뷰를 해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스템으로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데드라인 초과 사유는 첫 번째는 메타인지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 업무 역량에 대한 메타인지 그래야지 업무가 성장하는 것은 인지보다는 메타인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두 번째는 이거를 데드라인이 넘는 원인이나 이런 걸 같이 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이 얘기도 하고 같이 피드백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팀의 어떤 업무 역량이 올라가요. 이런 경우는 데드라인 초과하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방지를 하자. 아니면 이 일은 이 기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모두가 확인하거나 하여튼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서 개선을 위한 거다.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를 충분히 맥락을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아예 매뉴얼에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그 아래에는 이제 항상 모든 일은 저희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템플릿이에요.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게 기획의 가장 심플한 프레임이죠. Why, What, How. 이걸 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고 그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기획의 가장 심플한 프레임인데 이거를 이제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교육을 하거나 한다고 이게 내재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템플릿을 항상 why, what, how에 맞춰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등록할 때마다 why, what, how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기획의 로직의 프레임이 이게 내재화돼요.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 그래서 뭔가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고 이 프로젝트를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고 그래서 결과물은 뭐고 이게 보통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결과물을 생각 안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잃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고 이게 그냥 머리에 익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훈련이 되면은 모든 팀원이 제안서를 쓸 수 있는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원페이지 제안서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아예 템플릿으로 해서 이제 교육적인 효과까지 같이 하고 셀프 체크리스트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보진 않아요. 네. 근데 한 번씩 봤을 때 뭔가 좀 인사이트나 너칭을 할 수 있는 우리 팀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일관적인 문화가 이 문구들에 다 녹아 있을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성장을 돕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투두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업무 지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시간을 오히려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요청을 통해서. 자기완결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제 업무를 처리한다. 다음에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조직의 미션에 기여하는가, 미션 얼라이먼트가 되는가. 다음에 이게 고객 중심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실행을 하자라는 게 저희고, 최대한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식을 저희 선호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세련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쉽고 재밌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타인의 성공을 돕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템플릿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투두가 이 템플릿에 맞춰서 등록이 됩니다.